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차트는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습니다. 오늘 그 답을 가진 한 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997년 그리고 2021년 무려 2번이나 미국 투자 챔피언십을 우승한 사람 마크 미너빈입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빨아들이는 핵심 무기 변동성 축소 패턴 VCP.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특히 영상 끝부분에서 마법사와 패배자를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를 말씀드릴 테니 그것만큼은 꼭 듣고 가세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상승이 터지기 직전 차트는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출렁임이 점점 줄어들면서 거래량까지 말라붙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구간을 지루하다고 느끼고 던지고 나갑니다. 재미없고 안 움직이고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관은 조용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미너비니는 이 보이지 않는 매집을 정확히 포착하는 법을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변동성 축소 패턴이 뭔지 한 문장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폭, 그러니까 변동성이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입니다. 차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출렁임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여드는 형태죠. 보통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오른 뒤에 나타납니다. 미너비니의 표현을 빌리면 건강하게 매집이 진행되는 가격 구조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 구간에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동시에 거래량까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이 패턴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급등 단계.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누군가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수축 단계. 강한 상승 뒤에 변동성이 줄면서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점점 좁아집니다. 가격이 옆으로 누우면서 조여드는 구간이죠. 세 번째, 돌파 단계. 이 좁아진 구간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뚫으면 다시 날아갈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최소한 2번의 수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2번에서 4번, 많게는 5에서 6번까지 반복됩니다. 그리고 미너비니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매번 수축이 직전에 절반 수준에서 멈추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엔 주가가 25%쯤 출렁입니다. 그 다음 조정은 12%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6%로 더 좁아집니다. 출렁임이 절반씩 또 절반씩 줄어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흔들 때마다 팔 사람은 줄어들고 버틸 사람만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팔려는 압박이 차곡차곡 흡수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걸 수요와 공급의 관점으로 풀면 더 명확해집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증거이고 이건 기관의 매수일 수 있습니다. 이후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은 매집 구간으로 봅니다. 이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건 상대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약한 손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는 사람이 점점 마르니까 나중엔 적은 매수만 들어와도 가격이 크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압축된 용수철처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매매에 써먹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3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탑다운 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턴이 보여도 그냥 빠지는 종목 정말 많습니다. 패턴만 보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분들이 바로 이 단계를 건너뛴 경우죠. 그래서 패턴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업종인지, 그 기업의 성장성과 이익, 그러니까 실적이 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종목으로 좁혀 들어가야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전략 수립, 살자리인 피봇 포인트, 즉 수축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 그리고 틀렸을 때 빠져나올 손절자리. 이 2가지를 사기 전에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나서 고민하면 이미 늦습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 사람은 절대 냉정해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미너비니가 진짜 마법사가 된 이유가 나옵니다. 시장의 마법사들 인터뷰에서 그는 손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어 잭 슈웨거가 살짝 지친 듯 물었죠. 다른 트레이더들도 다 손절 얘기만 하던데 다른 조언은 없냐고. 미너비니의 대답이 압권이었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건 시장의 마법사들이지 시장의 패배자들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손절을 잘해서 마법사가 된 거라고. 실제로 그는 손실을 마이너스 10%로 끊어낸 뒤 오히려 계좌 수익률이 놀랍게 치솟았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먼저였던 겁니다. 셋째, 실행. 종목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피봇 포인트를 돌파하면 그때 미리 세운 전략대로 들어갑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자동 감시 주문이나 알람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입했는데 피봇이 무너지면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손절로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보던 관점이 깨졌으니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거죠.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LS 일렉트릭입니다. 큰 상승 뒤에 출렁임이 점점 잦아들다가
거래량과 함께 위로 솟구치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 BM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축이 반복되다가 돌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세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종목은 전부 다른데 그 안의 그림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패턴이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변동성 축소 패턴은 큰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읽어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패턴 하나만 믿으면 반드시 다칩니다. 철저한 백테스팅, 손절을 통한 위험 관리, 그리고 시장의 큰 그림.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마지막 한마디. 마법사와 패배자를 가르는 건 화려한 진입이 아닙니다. 멋진 종목을 맞히는 능력도 아닙니다.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손절하는 규율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